안녕하세요. 입으로 터지는 영어 정진입니다. 오늘은 영어 관련이 아니라 미국 살아가면서 필요한 정보, 미국 좀 알아보자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길바닥에서 완전히 크게 넘어졌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넘어진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막 길바닥에서 막 나 뒹굴었어요. 뭐 무릎이고 팔꿈치고 다 나가가지고 막 피를 막 철철 흘리면서 길바닥에서 나 뒹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둥그렇게 서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도 해주고 하긴 했는데 정말 엄청 부끄럽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두 달 전에 넘어진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흉터가 남아있어요. 아무튼 사람들이 막 어전트 케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난리가 났는데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빨리 우선 집으로 도망치듯이 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충 집에서 처리할 수 있으려니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선 상처를 좀 씻고 소독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집에 나름 비상약 상자라고 해가지고 이걸 딱 열어봤더니 뭐 한국에서 언제 사갖고 온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후시딘 이제 쪼가리가 돌아다니고 있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제 약 몇 가지들만 이렇게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이제 뭐 나름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이렇게 다쳤을 때 썼던 빨간 약 같은 그런 소독약이라도 발라야 되지 않나 싶은데 도대체 미국 소독약이 어떻게 생겼는지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주변 돌아가는 정보에 관심이 없는 분이라도 상처 나면 후시딘, 빨간 약,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뭐 미국에서도 뭐 이렇게 딱 떠오르는 쉬운 약이 있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기본 약들이라서 어쩌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나름 전문 분야에 계신 분들한테 조언도 구하고 해서 만들어진 목록입니다. 집 비상약 상자에 뭐이 정도는 정말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아이를 키우시는 집이라면요. 그래야지 저처럼 언젠가 이제 클레어스에서 귀 뚫을 때 받은 막 소독약 같은 거를 이제 상처에다 들이부어가지고 막 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떼굴떼굴 구르는 그런 참사는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저처럼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다쳤을 때 쓸 수 있는 약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빨간 약을 발라서 한국에서 이렇게 소독을 했었잖아요. 빨간 약 또는 요도팅크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약간 붉은 빛이 나는 소독약을 찾으시고 싶다면 10 Provident Iodine Solution 이렇게 쓰여진 거를 찾으시면 돼요. Provident Iodine Solution. Solution은 이제 액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사진 보이시죠? 요게 바로 CVS나 월그린에 나와 있는 그 각각의 브랜드를 달고 나온 우리나라식의 빨간 약입니다. 요건 액체잖아요. 빨간 약 액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상처 난 데 발랐던 연고, 후시딘 또는 마데카솔 같은 연고를 찾고 싶으시다면 미국에는 이렇게 사진 보이시죠? 이 니오스프레이는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뭐 이것도 모른다고 하니까 뭐 알려주시던 분이 정말 깜짝 놀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상처를 소독을 한 다음에는 보통 이렇게 물 같은 거 들어가지 않도록 딱 seal 하라고 하잖아요. 뭐 방수 완벽하게 되는 넥스케어라는 밴데이지를 이렇게 딱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게 뭐 물 전혀 안 들어가고 완벽하게 실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쭉 지내시다가 상처가 조금 아물만 하면 이제 그때는 흉터가 생기지 말라고 메더마라는 연고를 발라주면 더 좋다고 하네요. 흉터 방지 크림 메더마. 근데 이렇게 상처가 피부 바깥에도 나기는 하지만 입 안에 상처가 나기도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오라메디라는 거를 발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미국의 오라메디는 뭐가 있을까요? 오라젤 이라는 연고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오라메디랑 정말 흡사한 것 같아요. 뭐 입 주변에 물집이 생기거나 심지어 잇몸 이렇게 혓바닥을 깨물어 갖고 난 상처 이런 것들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라젤. 그러면 이제 가정 상비약 진통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약 성분에 따라서 효능이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하고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저는 그냥 조언을 받은 대로 약 성분에 따라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가벼운 두통일 때는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타이레놀이 가장 적합하고요. 그게 가장 일반적인 진통제이고요. 비슷한 진통제인 이부프로펜 계열의 에드빌은 소염작용이 더 있다라고 하네요. 따라서 이렇게 그냥 보통 두통 같은 것이 아니라 곪을 수 있는 근육통이라든지 치통이라든지
요런 것에는 에드빌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가 치과 진료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타이레놀보다는 에드빌을 먹어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스테로이드 계통의 소염 진통제가 있는데요. 알리브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네요. 스테로이드 계통이기 때문에 허리 통증 같은 골관절염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추천을 해주시는 게 편두통의 엑세드린이라는 타이레놀 성분 플러스 아스피린 성분이 들어갔다고 해요. 편두통에는 정말 짱이라고 하네요. 그럼 이제 또 소화제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위산 억제, 위산 중화, 속 쓰릴 때 먹는 약, 펩시드 계열의 펩토비스몰이라는 약이 웬만한 소화기 계통 문제에는 최고라고 합니다. 또 이제 아기가 설사를 막 할 때 이모리엄이라는 지사제가 있는데 또 요즘에는 설사를 하면 굳이 지사제를 쓰지 않고 몸속에 나쁜 성분을 그대로 다 배출하게끔 하는 것이 또 더 좋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참고로 지사제로는 이머리엄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설사보다는 아이들이 만성 변비, 컨스피테이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또 함부로 약을 쓰기도 정말 그렇잖아요. 또 어린이 변비약은 일시적으로 응가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GI 닥터가 소화기 계통의 의사가 추천한 어린이 변비약이 있습니다. 정말 효과 짱이더라고요. 뮤렉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걸 의사 처방으로 사기는 했었는데 over the counter 그냥 프리스크립션 없이도 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7 days 이상 복용하지 말라라는 워닝이 붙어 있기는 한데 제가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랑 확인을 했습니다. 6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변비가 너무 쉽게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아이들 약이다 보니까 반드시 아이들 담당 소아과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정말 지긋지긋한 알러지 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정말 깜짝 놀란 게 개미 물리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곤충한테 물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진짜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에 딱 한 방 개미한테 물렸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그 한쪽 다리 전체가 막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머전시 룸까지 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개미 물린 것 때문에 병원에 한 열흘 정도를 입원했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개미에 물리고 나면 알러지 약을 꼭 먹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항히스타민 계열의 베나드릴 요 약을 가장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비싸기는 하지만 지르텍이나 플라리틴 같은 것도 같은 계열의 알러지 약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개미나 모기에 물리면 알러지 반응도 알러지 반응이지만 간지러운 게 또 정말 장난이 아니죠. 잠을 막 잘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요때 발라주면 좋은 것이 커스코 같은 데서 쉽게 살 수 있는 코르티존 크림인데요. 마일드 스테로이드 계통의 크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어머님들께서는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스테로이드 계통의 연고를 발라주는 거를 또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스테로이드 계통의 코르티존 크림이 조금 찝찝하시면 베이킹 소다 성분으로 구성된 애프터바이트를 발라주시면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는 애프터바이트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에서 어머님 아버님들이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이렇게 파스 같은 거 많이 붙이시잖아요. 이렇게 패치 타입에 붙이거나 우리나라 물파스처럼 롤러 타입 또는 스프레이 타입까지도 이렇게 진통제가 여러 종류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이시 핫, 살롬파스나 뱅게이 이건 한국에 계신 분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파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어머님 아버님 쓰시라고 많이들 사서 또 한국으로 보내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뱅게이. 또 어머님이 오셨다가 잠깐 넘어지셔서 발목을 다치셨는데 이 뱅게이 파스를 딱 붙이시고 갑자기 일어나서 걸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종합 감기약이 있네요. 감기는 정말 커먼한 거라서 감기약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커스코에서도 그냥 쉽게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낮에 먹는 데이클 그리고 밤에 먹는 나이클 세트로 이렇게 밤낮을 구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 막히는 코감기도 정말 괴롭죠.
여기 정말 직방인 약이 있는데요. 수라펫. 요거는 근데 환각작용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프리스크립션 없이 살 수 있는데 가끔가다 그 운전면허증을 달라라고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꼭 챙겨가세요. 코감기 직방.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생각이 좀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의약품이고 제가 그렇게 또 여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가 전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저처럼 정보에 그다지 이렇게 밝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비상약이다 보니까 정말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렇게 다치면서 정말 절실히 느꼈거든요. 제가 여기서 제대로 된 소독약 한 번을 사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가서 막 당황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약이라는 것이 개인차도 있고 개인 선호도도 있잖아요. 그냥 이런 정도로 구비를 해두면 그나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괜찮겠다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약들은 전부 다 over the counter, 프리스크립션 없이 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들 아프지 마시고요. 다치지 마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